겠습니다. 100여 년 전 한반도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머나먼 러시아에 최초로 파견된 조선 특사 민영환. 13명의 러시아 교관단과 함께 조선의 희망을 안고 귀국한다.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로 출발한 날짜가 4월 1일인데요. 돌아온 날짜는 10월 21일입니다. 무려 7개월이나 걸리는 아주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민영환 특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서 러시아 최고의 실력자들을 만나면서 3개월 동안 아주 끈질기게 이 대관식 정상 외교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러시아를 설득해서 13명의 러시아 교관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13명의 러시아의 교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조선에게는 이들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교관과 함께 귀국한 지 3일 뒤인 1896년 10월 24일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입니다. 아라사 이 군사는 세계적으로 매우 엄한 법률을 군중에서 쓰는 거로, 이런 학교에서 교육한 사람이 조선 군사를 조련하거든 조선 군사도 그 규모가 그렇게 속히 되기를 바라노라. 당시 이 13명의 러시아 교관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조선에서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또 민영환 특사는 돌아와서 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민영환 특사와 러시아 교관들,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19세기 말 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19세기) 말 조선의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다. 한옥마루에 앉아있는 서양인의 모습이 이채롭다. 사진들은 19세기 말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 프랑댕이 촬영하고 수집한 것들이다. 프랑댕의 사진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890년대의 우리의 그 생생한 정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사회의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된 사진들 중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다. 바로 러시아 교관단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사진이다. 훈련 중인 조선 군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들고 있는 소총이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던 베르당 소총인데, 베르당 소총은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있던 그 해에 러시아가 제공한 신무기다. 당시 러시아 군사의 훈련 모습이다. 바로 베르당 소총을 들고 있다. 러시아제 베르당 소총으로 무장한 조선 군인들. 이들은 러시아 교관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러시아 교관 13명 초청이 갖는 의미는 비록 한 나라의 군대 조직을 남의 나라 군대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군주를 보호하고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3명 러시아 교관이 조선의 궁궐 경비용을 양성해서 군주를 환궁할 수 있게 했고, 또 나아가서는 이후 대한제국 군대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교관단이 오기 전 조선군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조선 주재 영국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 날짜별로 세세하게 조사해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러시아 교관단이 들어오기 전 조선 군대의 조직력은 물론 규모도 열악한 것이었다. 한 나라의 군대라고 보기엔 너무나 미약했다. 치안 유지도 힘들 정도로 조선군의 수준은 형편없었다. 당시 조선군이 허약했다는 측면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하여 제식 훈련이나 기본 자세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자가 많고 또 체력이 떨어져서 총기 사용이나 기본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조선군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전투력이 약하여 일개 국가를 호위하는 데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해됩니다. 조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러시아 교관들은 군사를 새로 선발해 각계전투법, 총기 사용법 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천여 명의 왕실 수비대를 양성했다. 당시 러시아 대장성에서 펴낸 기밀 보고서엔 러시아 교관단의 활동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비록 러시아 입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러시아 교관단이 조선 군대를 교육하는 동안 민영화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 민영화는 새로운 중책을 맡아 조선군 양성에 힘쓴다. 11월 13일 민영화는 군부 대신, 즉 국방부 장관에 임용돼 조선군 총책임자로 군정 전반을 총괄한다. 당시 군부 대신 민영환에 대한 조선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는 독립신문 사설에 잘 나타나 있다. 민영환이 군부 대신 겸 의정부 찬성을 맡으니 우리는 매우 즐겁고 민씨가 이 중임을 맡아 조선 육군이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는 군대가 되길 바란다.